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46회 이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에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건물 5천만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50만 원과 함께 수표를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키포인트 첫 번째. 유형자산 건물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는 당좌 예금이란 자산을 대변으로 처리한다. 그게 키포인트였네요. 그러면 분계는 차변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만 전부 5,050만 원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을 5050000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래 8요소 중에서 이쪽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되겠네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1번이 답이겠다. 비용의 발생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확인했고요. 2번. 다음의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단 반드시 아래에 표시된 계정만으로 판단할 것. 봅시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대한 T계정, 총계정 원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T계정 읽을 수 있느냐 묻는 거죠. 우리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총계정 원장 읽을 수 있느냐,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봅시다. 총계정 원장 그대로 주어졌으니까 분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차변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외상매입금이 있대요. 외상매입금 총계정 원장이 있으니까 외상매입금 9만 원 있고요. 대변에는 지급어음이 있대요. 지급어음 9만 원. 그럼 어떻게 대변에 있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면서 대신 지급어음이라는 또 다른 부채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이름만 바꿔치기 한 거다. 즉 우리가 누구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상품을 사가지고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저쪽에서 지급어음이라도 하나 끊어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없어졌지만 지급어음이라는 걸 어음을 발행해서 끊어줌으로써 그 외상매입금을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래 봅시다. 2번이 답이겠네요. 외상매입금 9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다. 이게 답이겠네요. 봅시다. 답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입 채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매입 채무라는 개념, 우리 부채, 유동부채에서 매입 채무가 뭔지 아느냐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죠. 매입 채무는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을 사면서 외상으로 샀을 때 발생하는 채무란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외상으로 샀다.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하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다. 저쪽에서 뭔가를 하나 받고 싶다는 거죠. 약속을. 그래서 어음을 끊어줬다. 그럼 어떻게? 지급어음. 지급어음과 외상매입금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매입채무라고 하면서 재무상태표 공시할 때는 두 가지를 합산해가지고 매입채무로 공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합산하면 되겠네요. 50만 원, 30만 원 합산하면 80만 원 되겠다. 답은 쉽게 살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답 2번. 확인했고요. 문제 4번.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손익의 발생은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이 있다. 주어졌네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기말 수정 분계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수익 비용의 발생 이연에서 출제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또 대비되는 개념이 뭡니까?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라는 네 가지 개념이 지금 등장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발생은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인식 안 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인식을 하자. 미수 수익, 아직 덜 받은 수익이 있더라라고 인식한다는 게 수익의 발생이죠. 그리고 비용의 발생, 비용이 발생한 게 있는데 아직 덜 인식한 게 있더라. 인식하자. 미지급 비용, 아직 덜 준 비용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여기에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가가 디귿
나갈 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선수 수익 이런 거 먼저 받은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을 먼저 받은 게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의 이연.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준 게 있더라. 이런 걸 뭐라고? 비용의 이연이라고 우리는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문제 5번. 자, 당월 외상 매입 자료에서 외상 매입금 당월 지급액은 자, 우리 외상 매입금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출제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총계정 원장으로 푸는 게 제일 쉬웠죠. 봅시다. 외상 매입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 한번 볼까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뭡니까? 부채죠. 부채 자리가 어디다? 내 자리는 여기다. 그럼 기초 재고가 있었다면 이쪽에 기록되겠죠. 월초 잔액이 2만 원 있었다는 겁니다. 2만 원 있었고 월 말 잔액, 자 우리 T 계정을 만일 마감한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부채니까 잔액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커서 잔액이 오른쪽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장부를 마감하고 내년에 넘기려면 월말 잔액을 여기 써야 되겠죠. 기말 잔액이 여기 적혀 되겠습니다. 기말 잔액이 16만 원. 16만 되고요. 외상 매입액이 뭡니까? 외상 매입액. 자, 우리가 외상으로 샀다는 겁니다. 자, 차변의 상품 얼마요? 2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됐겠죠. 25만 원 이렇게 기록됐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쪽에 외상 매입금 오른쪽이니까 이쪽에 기록해야 되겠지. 외상 매입 아니면 뭐 상대방 계정 가공에 상품 적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편하자고 적는 거니까 그냥 외상 매입이라고 적을까요? 외상 매입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상 매입액 중 환출액. 자, 우리가 불량이 있어서 다시 반품시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품이 대변으로 가면서 즉 뭐 상품의 반대 계정 대변인 상품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뭐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과목 적고 대신에 외상 매입금이 이렇게 차변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만 원만큼 빠졌대요. 그럼 어떻게 이쪽에 만 원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만 원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제도 편한 대로 적으면 되겠죠. 매입 환출 이렇게 적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가 얼마입니까? 26만 원 되겠네요. 왼쪽 합계 26이니까 오른쪽 합계도 26만 원 되겠다. 그럼 뭐 여기가 10만 원 되겠다라는 겁니다. 10만 원 이게 뭡니까? 외상 매입금이 왼쪽으로 차변으로 왔다는 겁니다. 즉 뭐 지급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줘야 될 외상 매입금이나 부채가 있었는데 이거를 현금이나 보통 예금 등으로 줬겠죠. 어쨌든 외상 매입금이 차변으로 온 게 뭐 외상 매입금 당월 지급액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이 10만 원이다. 바로 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1번 답이다. 자, 확인했고요. 자, 문제 6번. 직원의 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차감하여 보관하는 경우로 가장 알맞은 개정과목. 자, 그야말로 개정과목의 정의가 제시가 된 거죠. 어떤 개정과목입니까? 예수금이죠. 법에 따라서 직원 급여를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급여를 주면서 100만 원 다 주지 말고 법에 따라서 저 해당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우리 회사가 미리 조금 떼놨다가 다음 달 10일에 내자는 거죠. 그래서 우선 100만 원이지만 90만 원만 현금을 주고 10만 원은 우리 돈은 아니지만 우선 잠깐 키핑해놨다가 다음 달에 낸다. 우선 내 돈은 아니지만 잠깐 가지고 있다. 부채죠. 그런 때 사용하는 게 뭐 예수금이라는 겁니다. 예수금 개정 과목이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등장하죠. 이 사형제가 항상 등장합니다. 가수금, 선수금,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예수금, 미수금 항상 이 네 가지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출제됩니다. 됐죠? 예수금, 예수금. 7번. 외상 매입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1번. 외상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자, 봅시다. 이건 어떤 문제? 외상 매입금에 대한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건데요. 뭐 그야말로 차변 대변 중에서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차변이 아니고 대변으로 기입되는 분계가 어떤 건지 찾아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분계 봅시다. 1번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번
자, 차대 기차를 이렇게 끌어볼까요?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 나갔죠. 현금 나갔고 외상 매입금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차변이니까 답이 아닐 것 같고 2번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했대요. 반품했대. 그러면 어떻게 상품을 다시 돌려주고, 즉 이게 상품이 아니고 뭐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겠죠.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 대신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2번도 답이 아닐 것 같고 3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자, 그러면 뭐 상품이 들어오고 대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온다. 그럼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4번도 마저 해볼까요? 4번.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나머지 외상 대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자,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그걸 없앴대요.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줄여주면서 부채 감소시키면서 당좌 수표 발행했으면 뭐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문제 8번. 다음 자료의 내용이 모두 충족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계정 과목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시했던 거죠. 어떤 계정 과목이 맞추는 거다. 자, 우리 각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뭔지 한번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봅시다.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된다. 그럼 뭐 비용 항목일 것 같다라는 거죠. 비용 항목일 것 같다. 또는 자본의 그야말로 감소, 뭐 인출금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대요. 영업활동 이외. 그리고 즉 뭐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총계정 원장의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는다. 왼쪽에 오는 게 뭡니까? 차변 잔액은 비용 아니면 자산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산이면서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되는 건 없으니까 아마 비용 같다라고 우리 추측하고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은 여기서 완전 탈락인데 뭐에서 탈락일까요?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된다. 이거는 거 아니겠죠. 1번 전혀 충족 안 한 거죠. 이 기부금 비용인가요? 비용은 맞고 차변 잔액이 맞고 영업활동 위에 우리가 상품 사고 파는 건 아니다. 이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기부금 되겠다. 미지급금 뭡니까? 미지급금. 자,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된다. 자본의 직접적인 감소 원인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부채니까. 그죠? 부채니까. 그리고 항상 차변이 아니죠. 일단 어쨌든 잔액은 항상 대변이니까 뭐 여러 가지 1번, 3번이 틀린 거죠. 그죠? 첫 번째, 세 번째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기계장치 봅시다. 기계장치 영업활동 이외는 맞는데 항상 차변이 맞고 자본의 감소 원인은 안 되겠죠. 그죠? 기계장치는. 그죠? 자본의 감소는 아니겠습니까? 자산이니까.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2번으로 정의하면 되겠다. 됐죠? 뭐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굳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뭐가 틀렸는지 굳이 짚어보면 기계장치는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된다. 이쪽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굳이 딱 정확하게 어떤 계정 과목에 설명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한번 맞춰보자라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조금 특이했다, 그죠? 자, 봅시다. 문제 9번. 매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우리 자본적 지출인가요? 주로 수익적 지출인가요? 자, 건물의 가치를 올리거나 내용요소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였죠. 엘리베이터 설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건물이라는 취득원가를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지금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예금 8천만 원 나간 건 일단 확실해요. 근데 이거를 뭐 비용으로 할 것이냐 자산으로 할 것이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로다인데 그중에서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산을 처리할 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영향이 뭡니까? 비용의 과대계상이겠죠. 비용의 과대계상.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의 과대계상. 부채의 과대계상. 부채는 지금 영향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죠? 차변 쪽 왼쪽에 오는 자산 아니면 비용에 영향이 있는 거고 부채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자산의 과소계상 맞나요? 자산으로 지금 처리해야 될 거를 자산으로 처리 안 했으니까 자산의 과소계상 이게 맞다는 거죠. 3번. 자, 순이익의 과대계상. 자, 봅시다.
비용으로 처리해버렸죠. 그러면 뭐 어떻게 자산으로 돼야 될 게 비용으로 됐으니까 비용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순이익은 과소 계상됐겠죠. 그럼 이것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 자본주의 수익지수 워낙 자주 출제돼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산표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요. 자, 봅시다. 우리 시산표가 있습니다. 시산표. 어쨌든 차변 대변 거래가 생겼다면 시산표로 다 집계가 됩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산, 비용, 수익, 부채, 그리고 자본, 기초자본이죠. 그러니까 즉 당기순이익, 올해 당기순이익을 합산하기 전 자본, 기초자본 이렇게 열거가 쭉 되고 항상 차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 합계랑 이쪽 합계는 집계 일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이쪽 오른쪽 상황은 지금 뭐니 해도 보통이익은 8천만 나간 건 보통이익 8천만 나간 건 누가 뭐래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문제는 왼쪽을 자산으로 기록할 것이지 비용으로 기록할 것이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정답은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건 얘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자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거를 자산을 자, 조금 그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밑으로 그릴게요. 자, 봅시다. 비용이 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자,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해야 정답인데 자산을 이렇게 많이 하고 비용을 조금 해야 되는 건데 비용을 많이 하고 대신 자산을 조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데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처리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거의 효과만큼 어떻게 수익 빼기 비용이 당기 순이익인데 원래는 요만큼이 당기 순이익으로 돼 가지고 요게 합해져 가지고 기말 자본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어떻게 요만큼이 아니고 이제 뭐 요만큼만 지금 될 거란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당기 순이익이 과소 계상되고 자본도 마찬가지로 자본의 효과도 원래는 이만큼 늘어나야 될 건데 자본이 요만큼밖에 이제 안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사표 가지고 어쨌든 좌우가 똑같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냐 그림을 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비용이 과대 계상돼 버리면 자연히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수익과 비용의 차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초 자본에서 이렇게 합해서 기말 자본 돼 가지고 요 덩어리가 지금 기말 재무 상태표로 기록돼야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원래 이게 정답인데 만일에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바람에 자산을 이렇게 줄어버리면 자연히 뭐 자본도 결과적으로는 줄어드는 효과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재무 상태표 세 가지 항목만 가지고도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산이 과소 계상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본도 자연히 과소 계상돼 버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과대 계상되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도 쫙 줄어든다. 그렇죠? 자산이 왼쪽이 과소되게 계상되니까 어떻게 과소 계상되니까 왼쪽에 있는 비용이 올라가다 보면 어쨌든 요 차이 금액이 줄어드니까 오른쪽이 좀 많이 컸던 게 좀 작게 커지는 걸로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시사표 개념으로 보면 자산, 부채, 비용 간의 움직임을 또 눈으로 그림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10번. 2015년 1월 1일에 건물 500만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내용연수 10년, 잔주가액 없고 연결산 1회래요. 자, 봅시다. 어디? 유형자산 회계 처리 중에서 단골 메뉴 감가상각비 등장했고요. 이번에도 감가상각비 중에서 정액법, 조합법 중에서 정액법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봅시다. 그럼 키워드가 또 뭡니까?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액,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액 빼기 나누기 내용연수인데요. 여기서 취득 원가 구할 때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취득세를 포함해야 된다고요. 세원가 원가 비용이 아니고 원가에 포함한다. 그럼 어떻게? 550만 원. 그죠?
50만 원 빼기 잔존가액 없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몇 년? 10년 하면은 55만 원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답은 4번. 자, 11번. 다음 중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당좌 자산 중에서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에서 출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뭡니까? 우리가 남에게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남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게 상대방 거래처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 받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게 뭡니까? 대손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계는 뭡니까? 발생주의죠. 그리고 합리적 예상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예상해가지고 미리 비용 성격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보십시오. 축구공 같은 거 봅시다. 서로 축구를 합니다. 그럼 서로 뻥뻥 차죠. 언젠가는 그 터져버린다고요. 근데 마지막 뻥 찬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요. 점점 뻥뻥 찰 때마다 조금씩 구멍이 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회계는 무식하게 일이 터지고 나서 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인식을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미리 예상되는 비용만큼 비용을 인식하고 부채를 쌓아가자는 거죠. 부채. 즉 자산의 차감 항목인 대손 충당금을 쌓아가자는 겁니다. 그 개념이 대손 충당금이죠. 그럼 뭐 대손 충당금은 뭐 남에게 받을 채권, 즉 받을 돈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부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받으럼 채권 맞다, 미수금 채권 맞다, 외상 매출금 채권 맞다는 거죠. 또 하나 채권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대여금 같은 것도 채권이었다 그죠? 대여금. 자, 선수금은 뭡니까? 미리 계약금으로 우리가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은 거. 그거 뭐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부채니까 대손 충당금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또 총계정 원장이 나왔네요. 자, 이거 첫 번째 포인트는 총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금이라는 개념을 아는지, 우리 유동부채에서 나왔던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아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분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계로 보면 자,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이거 집계표인데 이게 오른쪽에 지금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변에 선수금이 있다는 겁니다.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10만 원이 있다는, 차변에 반대 계정 과목이 있겠죠. 자, 상대편 계정 과목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상대편 계정 과목이 있대요. 어떻게? 10만 원. 자, 어떻게? 10만 원이 들어왔어, 우리한테. 근데 뭐 상대방 거래처에서 우리 물건을 사고 싶대. 근데 뭐 계약금 쪽으로 미리 10만 원 준 거래요. 그럼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 때, 나중에 팔 때는 어떻게? 지금 선금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90만 원만 받겠죠. 그러니까 뭐 돈이 현재 들어오긴 했으나 부채라는 거죠. 미래에 현금 들어올 게 좀 줄어드니까 이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부채, 선수금. 그러니까 뭐 계약금 쪽으로 남한테 받았다. 10만 원을. 그렇게 그걸 찾으면 되겠죠. 어떤 겁니까? 상품을 매출하기라는 거죠. 그죠? 상품을 매출하기라고 현금 10만 원을 계약금을 받다.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자,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원인 불명. 자, 아까 우리 선수금, 예수금, 뭐 선수금, 예수금, 가수금 뭐 이런 거 형제들끼리 모여서 미지급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도 단골 메뉴고, 또 이렇게 요 네 가지가 또 단골 메뉴죠. 또 요 네 가지가 뭐 송금, 원인 불명의 송금 수표 10만 원이 송금되어 들어왔다. 돈이 일단 들어왔대요. 근데 뭐 정체는 모르겠대요. 이런 거 뭡니까? 가수금이죠. 가수금. 돈이 일단 들어왔대. 근데 뭐 어쨌든 정체가 아직 밝히지 않았으니까 돈은 들어왔지만 부채를 인식해 놓는 거죠. 그죠? 부채를 인식해 놓는 거예요. 가수. 그리고 뭐 매입하기라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대요. 우리가 남한 상품을 사려고 계약금을 미리 줬다. 뭐 이거는 뭐 선급금, 자산이죠. 자산. 자, 이거는 선수금. 자, 이거는 뭡니까? 비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다. 뭡니까? 미수금이죠. 아, 그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거는 아니네. 그냥 비품을 팔고 현금으로 그냥 받았으니까 그 유형자산 처분 거래네. 자, 우리가 이 개념하고 섞여서 많이 나오는 게 또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 가수금, 선급금, 선수금 네 개가 또 섞여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가지급금은 뭡니까? 직원이 어디 부산 출장 갑니다. 그래서 뭐
출장 경비로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그래서 우선 자 50만 원 줄게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쓴 거 있으면 영수증 들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선 돈 준다는 거죠. 돈이 나갔지만 자산이라는 거죠. 왜? 좀 이따 정산해서 정산할 거니까 일단 돈은 나갔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자산으로 일단 계산해 놨자라는 거죠. 가지고 거. 네 가지 개념이 또 단골 메뉴였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13번.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9만 원이 산출됐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자 이것도 단골 메뉴죠. 어디 기말 수정 분계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뭐 아까 수익 비용의 이연 발생해서 출제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누락되었을 때 당기 순이익의 영향이 뭐 있을까 묻는 거죠.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아까 말했듯이 시산표의 영향으로 보자는 거죠. 시산표의 영향으로. 자 봅시다. 보험료를 선급한 게 있대요. 자 그러면 뭡니까? 그냥 이렇게 보려고. 보험료 선급액, 보험료를 미리 준 게 있다. 선급 비용, 뭡니까? 자산이라는 거죠. 선급 비용. 그리고 이자 미수익. 이자를 지금 받을 게 있는데 아직 덜 받은 게 있대요. 뭐 미수 수익, 미수 이자 수익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자산이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자산 두 개가 누락됐으니까 이게 손익 영향에는 뭐 보세요. 시산표 또 그립니다. 자산, 비용, 수익, 부채, 자본에서 항상 이게 지금 좌우가 똑같아야 되는데요. 좌우가 지금 똑같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산으로 기록해야 될 게 지금 누락이 됐대요. 누락이. 그럼 어떻게? 요만큼 더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더. 그럼 어떻게? 요쪽도 이제 늘어야 돼요. 늘어야 된다. 근데 뭐 부채 자본은 지금 픽스가 돼 있대요. 그럼 어떻게? 수익 쪽에서 더 늘어야 되겠지. 또는 뭐 이게 늘었다면 비용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이 수익이 늘어나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게 좌우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이 지금 누락이 돼서 증가돼야 되는 상황이면 어쨌든 단기 순이익 영향에서는 어떻게 수익이 커지든 비용이 작아지든 하니까 뭐 단기 순이익이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 추가가 돼야 되면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 돼야 되고 부채가 추가돼야 된다고 하면 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따져도 생각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산 두 개가 누락돼 있으니까 3만 원만큼이 플러스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9만 원에서 3만 원 플러스하면 12만 원 되겠다. 그죠? 답은 4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말 자본을 구할 경우 그 금액 얼마니까 또 단골 메뉴 뭐 기초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을 플러스하면은 뭐 기말 자본이 된다라는 데서 또 출제되었네요. 봅시다.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자본 계정의 성격에서 출제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기초 자산 빼기 기초 부채가 얼마입니까? 60만 원이 기초 자본이었죠. 기초 자본. 근데 뭐 단기 총수익이 130, 총비용이 180 뭐 이번에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어떻게 단기 순손실이 됐다 그죠? 단기 순손실. 단기 순손실이면 어떻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50만 원이 단기 순손익 즉 50만 원의 단기 순손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6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기말 자본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특이하게 이제 단기 순손실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했다. 그죠? 어쨌든 답은 10만 원 되겠다는 겁니다. 답은 1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릴 수 있지만 그림 너무 많이 그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5번. 다음 설명의 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세탁기 판매액은 뭡니까? 이거 뭡니까?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세탁기 판매는 우리의 주 영업이라는 겁니다. 상품의 판매니까 뭐 매출이 되겠죠. 매출액. 자, 이거 뭐 손익계산서의 구성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매출액이고 두 번째 세탁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화물차는 뭡니까?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처분하면서 얻은 이익은 뭡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그거를 뭡니까? 영업 외 수익이 있다는 거. 영업 외 수익. 뭐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우리 주 영업이지. 우리가 사용하던 자동차 같은 거 파는 거는 뭐 영업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된 영업은 아니니까 뭐 영업 외 수익이란 거죠. 그죠? 그러면 매출액은 영업 수익이죠. 영업 수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왜?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가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영업 이익이니까 즉 매출액은 영업 수익이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업 수익 이거는 뭐 영업 외 수익. 그러면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답은 1번. 자, 15분까지 마쳤네요. 자, 수고했습니다.